안녕하세요. 3월 5일 기대수 3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였죠? 16번이었나요? 그 선형대수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선형대수, 세 번째 그 영상이었는데요. 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프로포지션 1인 건데,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가 주어지면 어 지금 이제 파이나이트 디멘전 벡터 스페이스라서 이제 n 차원 디멘전이 그러니까 차원이 n이다라고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을 때 베이시스 알파를 이제 고정을 하면 어 v라는 벡터, 어떤 모든 v라는 벡터들이 이제 그 단 하나의 알파로 표현되는 단 하나의 어떤 표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조합을 갖는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명은 보통 이런 식으로 유니크라는 게 들어가면, 뭐가 뭐 하나만 있다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보통 비교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이제 두 개가 결국에는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알파라는 걸 이렇게, 저는 이제 인덱스 i를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i를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했고, 그래서 알파라는 집합을 벡터 그 베이시스니까 vi들의 집합인데 이제 1부터 n까지, 왜냐면 지금은 아까 n 차원이라고 했으니까요. 1부터 n까지, 근데 이제 자연수겠죠, 얘는 인덱스니까. 걔가 베이시스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V라는 어떤 그걸로 잠시만요. 스팬 알파. 그러니까 V라는 벡터가 알파의 스팬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라는 애를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I가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A1부터 AN까지를 잡는 거죠. 그렇게 잡아서 그 V라는 벡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A1 V1 더하기 땡땡땡 ANV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만약에 그래서 다른 BI라는 애들을 잡게 되면, 그러면 그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시그마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테니까, 그러면 걔네 둘이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같은 V라는 벡터를 표현을 한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같아야 되면 양변에 얘를 빼주고, 그 다음에 뭐죠? 벡터 스칼라 곱과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벡터 연산을 해주면 이제 시그마를 이렇게 묶어서 AI 빼기 BI 곱하기 VI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알파라는 것이 이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VI라는 애들이 이제 베이시스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벡터가 0이 된다는 뜻은 요 앞에 붙어 있는 스칼라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필드의 원소인 거죠. 필드의 원소들이 모두 다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AI와 BI가 같게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증명이 끝납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먼저 해보고 가겠습니다. 디스커션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여긴 제 생각엔 별로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혹시 어려운 게 있으셨거나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저, 네, 그, AI 빼기 BI에다 네, 저게 개수로 돼서, 네, 다 썸 한 게 0이면, 네, 네, 그 개수들이 다 0이다로 간 거잖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그 벡터 베이시스의,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거기 있는 모든 VI들이 다 리니어 인디펜던트한데,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애들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다 해서 그렇게 조합을 해서 벡터를 만들었는데 걔가 0이면 그 스칼라가 다 0이어야 된다는 게 이제 베이시스의 조건이었어요. 음, 그러게요. VI들의 조건이 네. VI들 다 모은 게 지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네네. 개수가 다 0이다. 네.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요. 정의가 이제 코디네이트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그 원래 영상에서는 인덱스 셋을 이렇게 안 잡았는데 저는 그냥 인덱스 셋 잡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덱스 셋을 이렇게 잡았고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라고 잡았고요. 걔가 인덱스드 셋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finite 그러니까 유한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 그래서 v 오버 필드가 이렇게 있다고 주어졌다고 하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베이시스 알파를 이렇게 주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프로포지션에 의해서 모든 v에 대해서 ai가 유니클리 이그지스트 하겠죠. 그러니까 딱 단 하나씩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어, VI가 이런 식으로 그 뭐죠? 선형결합으로 사실은 선형결합은 뒤에 나오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 뒤에 나오는 거. 그 선형결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V가 단 하나가 딱 존재를 하는데 걔를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묶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좌표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알파에 대한 코디네이트이고요. 그러니까 좌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 베이시스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다른 베이시스로 바꾸면 이 조합도 뭐 바뀌는 거겠죠. 그걸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R2가 있다고 하면 이제 베이시스를 1,0이랑 0,1로 주면 여기 3,4라는 애가 그 A1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VN이 아니고 AN인데, 그쵸? 이거를 AN이라고 하면 A1, A2가 각각 3, 4가 되는데, 베이시스를 뭐 예를 들어서 1,1하고 뭐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적절한 조합을, 어, 지금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적절한 조합이 있다고 할게요. 적절한 조합을 찾아가지고 그 어떻게 다른 3,4라는 지금 점이 어떤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좌표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 그래서 이제 리마크 요게 이제 좌표의 정의고요. 그래서 리마크에 finite dimension 그러니까 그 유한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는 이제 추상적이다라고 하고 했는데 그리고 베이시스도 이제 추상적인데 그 V라는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얘를 좌표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적에 관련해서 잠깐 이제 그래서 리마크에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적을 이용을 해서 그 AI들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그래서 다른 베이시스에 대해서도 내적을 이용해서 그런 그 AI들 갖고 그 뭐죠? 그, 그 스칼라베를 한 그 스칼라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리마크로 그 내적을 예고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여기도 대체로 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기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고. 저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아, 있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좌표의 정의랑 네, 저 앞에서 방금 증명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두 개가 왜 이렇게 배치되었는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배치, 얘들이 왜 붙어 있는지? 어, 배치되어, 있- 배치에 대한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근데 배치라고 하시니까 그냥 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걔가 하나만 존재를 하니까
그 하나 존재하는 그 쌍이라고 할게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튜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묶음들을 네네. 모유하게 하나를 딱 제시를 할 수 있으니까 걔네들만 뽑아서 쓰면 알파가 뭔지 이렇게 먼저 제시가 된 상황에서는 그거를 굳이 다 저 뭐 시그마 표현을 하든 아니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길게 안 해도 되니까 저게 좀 편하다? 약간 이런 측면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런 형태가 어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좌표평면에도 그러니까 좌표평면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이 일단 듭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또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유일하니까 좌표를 뭐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가 아니라 그냥 딱 하나로만 읽을 수 있다. 읽는 법이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의도에서 배치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건, 뭐, 네. 어떤, 요 개념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이 노트를 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써져 있는 걸 읽는 입장에서도, 아, 이거를 왜 여기다가 지금 꽂아 놨을까? 이거를 좀 고민해 보면 뭔가 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 네네. 네, 그런 고민을 해보았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사실은 저 앞에서 증명한 사실이 없으면, 어, 어떤 벡터의 좌표를 정의할 수가 없죠. 저 사실을 모른다면. 그렇죠. 뭐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니까 그걸 하나로 딱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정의할 수 없겠죠. 네. 예를 들어, 저 대괄호? 저 꺽쇠, V 꺽쇠 이렇게 썼잖아요. 저 어디였죠? 표현 자체가 유일하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그 AI들이 유일하지 않다면? 요거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저 집합론 했을 때 함수의 정의 보면은 x 값 하나에 대해서 유일하게 fx 값이 대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아, 음. 내가 v의 좌표라는 게 적어도 베이시스를 고정하면 하나로 유일하게 존재는 하고 그것도 유일하기도 하는구나 까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v의 좌표라는 걸 정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네. 정의를 하기 위해서 위에 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배치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앞에 부분이 안 써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앞에 게 만약 확인이 안 되어 있다면 음,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사실 여기 생각지도 못한 배치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네. 생각을 다시 해보게 돼서 좋았습니다. 혹시 또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선형사상이라는 것이, 그럼 얘는 또 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까요? 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생각을 해보고, 선형사상과 이제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동형사상, 뭐, 아무튼 그렇게 읽으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그걸 이제 V랑 W라고 하고 이제 필드는 똑같이 공유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어 B라는 것을 그 V에서 W로 가는 요 어떤 함수 P라는 것을 이제 선형 사상이다라고 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하는데 어 V에서 W로 가는 것이 이 P가 선형성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AV 더하기 이게 V랑 W는 각각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V랑 얘가 V의 원소이고 W가 이제 W의 원소인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AV 더하기 BW가 ABV 더하기 BBW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것을 이제 선형성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선형사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를 하고 그 역함수가 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선형사상을 만족하면, 그럼 그것을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한번 안 보고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어, 벡터 스페이스 두 개, V와 W가 오버필드로 해서 존재를 할 때,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스몰 v라는 이제 라지 v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가 있고 스몰 w라는 라지 w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가 있는데 그 라지 v에서 라지 w로 가는 phi라는 그 함수를 선형 사상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즉 스칼라 AB에 대해서 phi AV 더하기 BW가 ABV 더하기 BW를 만족하면 그러면 선형사상, 벡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역함수가 존재를 해서 그 역함수가 선형사상일 때 그 V와 W를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정의 한번 읊어보실 분 계신가요? 너무 쉽나요? 여기다 띄워놓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 계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리니어 어, 필드 F 위에서 벡터 스페이스 V하고 W가 둘 다 있다고 가정하고 그 둘 다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라고 일단 가정한다. 아니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은 없애고 어쨌든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가 필드 F 위에 있는데 V에서 W로 가는 어떠한 함수를 정의하는데 그 함수가 만약에 그 모든 V의 원소 V1, 리니어리티를 그냥 저기, 보존한다고 표현할게요. 리니어리티만이 보존이 되면, 그러면 그 함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해가지고, 역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역함수가 존재하면 당연히 되겠지만, 역함수 존재하면, 그러면은 그거를, 어, 뭐죠?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르고, 네, 그렇게 부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해보실 분 계신가요? 저 파란색 글씨 V랑 W를 각각 정의역이랑 공역의 원소라고 쓰신 건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근데 보내는 녀석은 다 V에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보내는 녀석은 V에서 그렇죠. 그럼 VW가 다 도메인의 원소여야 돼야 되고 아, 잠시만요. 그러네요. P를 보냈을 때 그때의 W가 돼야 아,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V랑 W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아,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그 정합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필드 F를 고정했을 때 이제 V하고 W가 F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V에서 W로 가는 그런 호모몰피즘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V에서 W 가는 함수인데 이제 덧셈을 보존하고 그리고 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보존하는 그런 함수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고 어, 그 함수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해서 그 역함수도 이것들을 다 보존하고 원래 함수도 다 보존하고
왔다 갔다 이게 잘 되면 이제 아이소몰피즘,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몰피즘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아까 호모모피즘이라고 하셨는데, 그, 네. 여기 아이소몰피즘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호모모피즘이 있는데, 네. 호모모피즘. 얘가 무슨 차이인가요? 그 아이소몰피즘은 왔다 갔다 다 되는 거고요. 네. 호모몰피즘은 그냥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되는 거죠. 음. 얘는 방향성이 한쪽만인데 얘는 왔다가 그 양방향으로 다 된다라는 거죠. 네. 호모몰피즘 플러스 바이젝션 하면 아이소몰피즘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는 이게 묘한 게, 왜냐면 또 이렇게 노트 보면, 네네. 네, 예를 들어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저 네, 역함수가 리니어, 또한 리니어이면, 그러면 아이소몰피즘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궁금증이 있는 게, 리니어가 사실 바이젝티브면 역함수 존재하고, 그 역함수는 당연히 리니어거든요. 그게 증명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방금 이태호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썼을까? 이제 그거에 또 질문을 해봤냐는 거죠. 이 노트를 보고. 아, 사실은 아이소몰피즘은 일반적으로 바이젝티브랑 호모몰피즘만 된다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를 네. 들어 위상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왔다 갔다 정말 잘하려면 역함수도 반대로 보존을 잘 해준다. 요거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어, 이 벡터 스페이스의 경우엔 특별하게 그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 참은 맞습니다. 음, 역함수도 보존해준다. 음, 네, 알겠습니다. 확인.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또 정합 맞춰보시거나 아니면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그 아까가 아니고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네네. 지금 떠오른 건데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저 F가 V는 F1의 V의 1의 필드는 F1이고 V의 필드는 F1이고 W의 필드는 F2하고 두 개 다르다고 하면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런 상황에서 정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필드가 일단 같을 때 정의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두 개가 다른 필드 위에서 이렇게 스칼라가 정의가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유리수 주고 하나는 실수 주고 이런 식으로. 네, 약간 그렇게 되면은 네. 왜 그렇게 정의를 안 할까? 그게 무슨 측면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네. 아니면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봤는데, 뭔가 F1하고 F2가 딱 두 개가 있으면, 걔네가 만약에 동형이다, 막 이렇게 좀 아이소몰픽하다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아이소몰픽 안 하면은 어느 지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에 좀 쓸데없는 뭔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어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A, B가 둘 다 있을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A, B요? 그러니까 뭐 저 벡터 앞에 붙이는 스칼라는 그 필드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정의는. 그러면 만약에 뒤에 거를 A-B-로 하고, 그 A-B-는 필드 2에서 왔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용성이 안 되지 않나요? 네네. 그러면 그냥 상관없는 변수 4개 늘어놓은 식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AB가 같아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아닌가? 만약에 그 필드끼리의 함수도 주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A가 A 프라임으로 가고 B가 B 프라임으로 가는 바이젝티브 함수를 주면, 아니면 뭐 바이젝티브 아니더라도 1대1, 1대1만 만족하는 함수를 주면, 필드 아이소몰피즘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아,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유리수 실수면 되기는 하겠네요. 유리수에다 루트 2를 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게 하면 되기는 하겠네요. 물론 쟤는 좀 남겠지만 뭐 루트 3을 곱한 애들이 있을 거고 등등 그런 게 있을 거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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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에 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수 실수 이렇게 완전히 프로퍼 서브셋 관계면 그 AB 왼쪽에서 있는 거 유리수에서 꺼냈다고 치고 오른쪽으로 갈 때 그 똑같은 AB가 가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도 AB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반대 방향은 뭔가 조금 애매해지겠죠? 아마도. 음. 근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할 때 꼭 반드시 저기 아이소모르픽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 우리가 다루자라는 의미에서 저걸 정의한 건 아닐 거고 이제 어떤 구조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쪽에서 하던 연산 저쪽에서도 잘 하게끔 뭔가 이런 느낌인데 필드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어? 여기 저 되게 재밌는데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 질문은. 그래서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방향성이 애매한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가 질문이라면 뭐 어떻게 하면 문제는 안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전혀 모순이 없는 정확한 정의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리니어랑 다르더라도 좀 더 일반화된?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죠. 그게 왜 그렇게 안 할까? 아니면 그게 무슨 유용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건 전혀 다른 대답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제 생각에 의미 있게 되려면 왜 리니어를 정의했는가의 대답과 거의 직결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리니어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결과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확장되게 정의한 그 대상이 우리가 어떤 증명했던 정리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그거는 재밌는 이론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정의들을 아직 보지 않고 정의를 처음 본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이게 확장이 되냐 아니면 이렇게 바꿨을 때도 말이 될까 요렇게 질문이 돼버리면 정의를 처음 본 상황에서 그건 대부분의 대답이 예스겠죠. 하려면 말이 되게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방향성을 구분하고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겠네요. 일단 아, 저는 뭔가, 아마 굳이 안 하고 싶어 할 거야 라는 그냥 지레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굳이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 말씀하신 대로 좀 확장된 거니까, 일반화된 거니까, 보편적인 거고. 그러면 이것들을 다 담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근데 리니얼리티를 보존한다는 거에서 좀 걸리긴 하네요. 네, 사실은 저는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개인적으로는 어,
되게 그냥 당연한 정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아, 이걸 바꿔볼까? 저걸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저는 못 해본 게 그냥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 중에서도 F 벡터 스페이스라는 구조를 주고 그 두 대상 사이에 어떤 함수를 준다는 거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그 함수는 어, 그 구조가 어떤 구조든 간에 그 두 개가 같은 구조니까 어쨌든 그 같은 구조를 보존하는 그러한 함수를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소모피즘을 생각한다. 한쪽을 보내는 걸 생각한다.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한다. 요게 뭐 벡터 스페이스든 그러니까 여기선 정확히 말하면 F 벡터 스페이스든 아니면 뭐 그룹이든 뭐 위상 공간이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걔들은 그렇게 나와야만 하는 어떤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의라고 저는 보여서 여기서 이걸 바꾸고 뭐 저걸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닌데요. 일단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같은 벡터 스페이스로의 V랑 W가 있을 때 그 두 개가 같은 구조다라고 할 때 둘 다 벡터 스페이스다로 보는 게 아니라 F를 고정하고 둘 다 F 벡터 스페이스다로 보는 거죠. 만약에 그 F를 달라지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죠. 한쪽은 벡터 스페이스고 한쪽은 그룹인데 벡터 스페이스에서 뭐 그룹으로 보내는 어떤 자연스러운 몰피즘은 뭘까? 이런 거를 보는 결의 질문이라서 그거는 이제 다른 영역인 거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럼 좀 더 이제 뭐 프로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뭐 의미 있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저기 그 쓰여진 것 중에 불편한 게 저기 휘 프리저버스 리니얼리티라고 적었잖아요. 저기 어디죠? 저렇게 예, 요걸로? 네네. 네, 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네, 약간 디테일하게 불편한 점이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저 리니어티가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프리저빙하는 것 자체가 리니어리티다라고 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약성을 그러니까 보존한다는 말이 대충 이해는 되긴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하자고 하면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보존하는 단어가 리니어리티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게요. 그럼 저렇게 쓰면 약간 순환 논리네요. 네. 리니어리티를 보존한다. 리니어리티가 뭔데? 이거다. 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약간 뭔 뜻을 쓴지는 알겠는데, 약간 정확하게 좀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인 거. 그 애초에 저희가 보낼 때도 벡터 스페이스 구조인 덧셈이랑 스칼라 곱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보낸 후에 그 이미지 상에서의 그 이미지에 대한 스칼라 곱이랑 덧셈에 대해서 적어준 거잖아요. 네, 결국엔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프리졸빙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네, 그냥 단순하게 리니얼리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 p가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딱 명사라고 적었잖아요. 네, 네. 형용사로 쓰면 t is linear라고 하면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다라고 또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거까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스페이스, 네. 그럼 요거는, 네. 사실 이제, Preserve the Linearity 이렇게 영상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지. 넘어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지션 2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를 분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finite dimension 벡터 스페이스 V랑 W 오버필드가 있고 이게 주어졌고 그래서 dimension V랑 dimension W랑 같은 것과 그리고 어떤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 P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동치다라는 명제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상에서는 이제
역방향, 요 역방향부터 이제 증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음,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디멘전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P라는 것으로 이렇게 주었을 때 알파라는 베이시스랑 알파라는 베이시스를 이제 잡았어요. V에서. 그리고 베타라는 집합을 VI들을 각각 B로 이제 보낸 것들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W의 부분 집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베타가 베이시스만 되면, 그러면 어 베타가 베이시스만 되면 이제 디멘전이 같다가 되니까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베타가 베이시스가 되려면 리니어 인디펜던트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스팬에서 W가 돼야 되고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데요. 그래서 리니어 인디펜던트, 그냥 선형 독립인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AI의 phi vi를 썸한 것이 이제 0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phi 안으로 이제 얘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걔가 0이 된다란 얘는 이제 동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phi가 1대1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소모르피즘이기 때문에 이제 1대1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0에 대해서는 보낸 애는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썸을 한 것이 이렇게 AI, VI를 썸한 것이 어, 그 AI들이 모두 다 0이다라는 것과 이제 동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트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스팬인데 어떤 이제 W를 아무거나 이렇게 잡았을 때 그래서 B가 이제 V에서 W로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이제 W를 잡았을 때 그 P라는 것이 이제 온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V에서 W로 갔을 때 이제 다 대응이 되니까 왜냐면 지금 그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니까 온투가 되는 거고 전사 함수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V라는 애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온투가 되니까 그 V가 W가 되는 그 V라는 애를 라지 V 벡터 스페이스에서 잡을 수가 있고 알파가 베이시스니까 아까 위에 했던 그 프로포지션 1에 의해서 AI들이 각각 하나씩만 딱 존재를 하겠죠. 유니클리 하게 하나씩만 딱 존재를 할 거고 그렇게 됐을 그 그렇게 되면서 이제 AI, VI를 썸한 것이 스몰 V가 되는 그렇게 되는 그 조합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AI들의 조합을 찾을 수가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찾았을 때 W를 표현을 해보면 얘를 이제 P에다가 태워 보낸 것이죠. 보낸 것이고요. 걔는 이제 얘가 이제 얘는 스칼라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썸까지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리니얼리티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써질 수가 있고 그래서 W라는 애는 결과적으로 phi vi부터 phi vn까지 phi v1부터 phi vn까지를 스팬한 것을 이제 거기에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팬까지 만족을 해서 역방향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정방향은 엑서사이즈였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 디멘전 V랑 디멘전 W가 이제 N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베이시스를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V와 W의 그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VI와 WI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phi라는 애를 V에서 W로 가는 그 함수로 정의를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V의 원소 V에서 W의 원소 W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V는 벡터 스페이스 라지 V의 이제 그 원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I VI의 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W는 뭐 AI WI의 썸으로 이렇게 저기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phi라는 애는
잘 정의가 되는데 그 잘 정의가 된다는 얘기가 함수니까 V1과 V2가 같으면 이제 phi V1과 phi V2가 같게 이렇게 정의가 잘 되고요. 그래서 1대1이고 온투 그러니까 1대1이고 단사고 이제 전사고 그러니까 전단사인 거죠. 전단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족을 하면 이제 증명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엑설사이즈였는데 단사인 경우는 BV랑 BV 프라임이 같으면 그러면 모든 아까 정의했던 인덱스 i에 대해서 그 p를 태워보낸 요거로 그냥 바꾼 거죠. 이렇게 바꿔서 왜냐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꿨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 시그마도 이렇게 아까처럼 꺼낼 수가 있어요. 리니얼리티가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이제 ai와 ai 프라임이 같게 되니까 단사를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사는 w가 ai wi의 sum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렇게 요걸 만족하는 ai들이 유일하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v를 AI, VI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V에다가 태워 보내면 이게 W가 되니까 전사도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얘는 이제 V를 시그마 AI VI라고 하고 V 프라임을 이제 BI VI라고 했을 때 그러면 V를 태워 보내면 W가 되고 그다음에 V 프라임을 태워 보내면 W 프라임이 된다고 이렇게 그 가정을 해봤습니다. 가정을 해본 상태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 그 뭐죠? 이 A AV 더하기 BW가 이제 ACV 더하기 BCW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조합을 한 PQ로 그 스칼라를 PQ를 써서 이렇게 조합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해봤습니다. 그 P에다가 요거 V에다가 요거 썸 한 거, 그다음에 V 프라임에 썸 한 거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러면 썸 안으로 P랑 Q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러면 VI 똑같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그러면 걔를 이제 B에다가 태워 보내면 B에 태워 보낸 것을 이렇게 묶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B도 이렇게 썸도 바깥으로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면 뭐죠? 얘가 W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W가 되고 잠시만요. 얘가 W가 되고 얘가 또 W 프라임이 되니까 그 PW와 QW 프라임으로 이렇게 그 분해가 잘 되어서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만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네, 파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 등호 있잖아요. 어디죠? 지금 이 화면에서요? 근데 여기서 저 네, 위에 요거요. PV 더하기, 예, 거기, 세 번째 등호요. 요거요. 네. 그 세 네, 번째 등호 혹시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얘가요. 예. B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데 그 이 P 어떻게 나오게 되냐? P를 꺼내고요. 그러니까 그 얘를 이제 더하기가 돼 있으니까 PAI VI 더하기 QAI VI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P를 꺼냅니다. 여기서 Q를 꺼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거기도 그렇고 두 번째 등호도 그렇고 네, 아니, 세 번째 등호에서 지금, 그러니까 더하기랑 PQ를 꺼내신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파이가 리니어라는 사실을 쓰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순환 논증이죠. 그러네요. 어, 어. 그렇군요. 잘못했군요. 그 파이의 정의만 써서 저게 성립한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네.
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파일을, 필을, 음, 지금 fe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요거입니다, 요거.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네, V에서 어, W를 입니다. 뭐, 시그마 AI, 네, VI에다가 fe를 이제 적용하면 네. 어디에 대응이 되는 거죠? 시그마 AI, VI에다가 B를 적용하면 얘가 B, WIA, 잠시만요. AI, VI니까 걔가 WI인 거죠? 아, WI네. 걔가 이제 W인 거죠? 걔가 시그마, 네. 뭐지? AI, WI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사실만 사용해서 네, 네, 네. 리니어리티를 증명해야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PAI, VI 더하기 QBI, VI. 이렇게 됐고, 사실 어, 저 네, 두 번째 등호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저 시그마를 뽑은 것도 네. 그 선형성을 쓴 거니까, 아, 그러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PAI, VI, 시그마, Q. 그럼 얘는 먼저 뽑아도 되고요. P랑 Q는 P, 시그마, Q, 시그마, AI, PI, VI. 이렇게 될 거고, 음. 그러면 이걸 여기서 그냥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B가 선형성을 만족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음. 그냥 이걸 굳이 뽑지 말고 시그마 P 더하기 Q 해놓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 뭐가 떠올랐는데 잠깐만요. 떠올랐다 싹 사라졌거든요. 음, 선형성의 정의 써주시겠어요, 혹시? 선형성의 정의가 이겁니다. AV 더하기 BW는 A, B, B, W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VW가 V의 원수라는 뜻이죠. 이렇게 썼다는 것은. VW가 그렇죠. 네. 둘 다 V 뭐 얘를 그러면 V 네.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혹시 헷갈리면. 그래서 저희가 V 이거를 네. 유한 차원인 상황인가요, 지금? 네네. 그럼 베이시스 잡아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베이시스 잡아서 AI, VI 더하기 B, BI 뭐 VI 이렇게 되겠죠. 걔는 A 시그마 AI, VI
더하기 B 시그마 BI VI 이렇게 될 거고 음, 그래서 얘를 이런 형태로만 만들면 되는 건데요. B를 뽑아내고 얘가 네, 네, 근데 저 첫 번째 등호 있잖아요. 저 B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등호. B 나오고 나서 이거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이제 거기까지 쓴 거에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썼는데 사실 네, 그걸 다시 마치 전개하듯이 한 거는 뭐랄까 돌아간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 저 두 번째 항에서 B의 정의를 그냥 바로 쓰려고 해봐야죠. 아, 그렇지. 그러면 B의 정의가 W니까 어 PQ가 있고 제가 지금 뭘 제가 지금 뭘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어 PQ가 있고 음, 그냥 W로 쓰면 그냥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래 놓고 그냥 PW 더하기 뭐 QW 프라임 이런 식으로 쓰면 이러면 또 이것도 이러면 안 수상. 되는 거잖아요. 아, 잠시만요. 뭐가 문제죠, 제가? 제가 그,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도와주세요. 파란색, 그 아까 그 네, 유현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서 네네네. 얘를 정의를 써서 그 헤어진 그 WI들의 선형 결합인데 그 네. 앞에 곱해진 스칼라가 같은 걸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스칼라가 같은 걸로 정의되어 있다. P가 Q가 AI VI의 시그마를 P를 태운 게 AI WI 시그마 아닌가요? AI, VI의 P를 태운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 PAI 플러스 QBI가 곱해진 WI들의 시그마로서 적혀지면은 P의 정의를 쓴 거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걔는 네, 쪼개지니까 쪼개지고 다시 그러면, 네. 아, 맞네.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Q, BI, WI.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well definedness를 약간 쉽게 넘어가셨잖아요. 이 P의 네네네. 잘 정의됨을. 근데 이게 네, 애초에 왜 잘 정의되는지 확인을 해야 네. 하나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P의 of V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V에 대한 식으로 네네네. 웬만하면 그냥 잘 정의되겠죠. 확인할 필요 없죠, 당연히. 네, 근데 지금 P를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를 안 하고 오히려 AI,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를 대입하는 것처럼 정의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코디네이트를 V에 대해서 어, 네, 같은 V에 대해서 코디네이터가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네,
그때 어떤 코디네이트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이게 잘 정의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물론 우리가 코디네이트가 유일하다라는 걸 통해서 잘 정의됨을 확인하는 게 맞는데, 네. 그, 이 V가 정의된 방식 자체가 V를 넣는 게 아니고 AI들을 넣는 거란 말이죠. 아,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잘 정의되는 것도 굳이 확인을 하는 거고, 네네네. 네. 그 확인되는 사실도 사실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네. 그걸로부터, 네. 저거 리니어리티 증명할 때도 AI 자리에다가 PAI 더하기 QBI를 대입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러니까 잘 정리된다, 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때, 뭐 그냥 당연히 잘 정리되지라고 안일하게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서 걸린 것 같습니다. 아, 그거를 저는 이 요거는, 부분을 네네. 예, 그, 짧게 말씀드리면, 네, 좌표가 유일하지 않으면 저거는 잘 정의가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 아니었다던가, 네, 좀,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셋에서 우리가 좌표를 잡았다 하면은, 이 표현은 잘 정의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베이시스를 먼저 잡아가지고 그렇게 넘어간 거죠. 잘 정리되도록.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용 선생님, 혹시,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냥 그대로 하셨어요. 저희가 앞에서 베이시스가 있으면 그에 따른 그 코입 개수들이 다 유일하다고 했으니까 이 매핑이 웰 디파인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 매핑은 그냥 개수만 어차피 같은 필드 위에 두 개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네네, 그럼 개수가 유일한 상황에서 그냥 개수만 따다가 옮기는 거잖아요. 네, 다른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로. 네, 그래서 아까 뭐 그 선형성 같은 것도 그냥 어차피 같은 그러니까 벡터 공간상에서는 스칼라곱이랑 덧셈을 잘 이제 그러니까 막 순서 바뀌어서 뭐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보낼 때는 그 매핑 그 스칼라만 그대로 그러니까 그 개수들만 그대로 보내니까 사실상 자연스럽게 리니어리티가 정의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베이시스를 잡은 게 그냥 앞에서 베이시스를 통해서 뭐냐 코디네이트가 유일하게 표현된다는 거 아니까 이걸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그 네, 저번 주엔가 이태호 선생님께서 그 질문 올리신 글에 유현 선생님께서 그 뭐였죠? 카디널리티 그 베이시스 두 개의 카디널리티가 같다? 그거 할 때 유현 선생님께서 그 잡으셨던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AN들을 그냥 1로 제한시키면 그냥 그 베이시스가 선형결합끼리 또 그게 그 원투원이 잘 정의되는 걸 보일 수 있다고 하셨던 게 그게 요거 정의랑 좀 맞다 있죠? 같은 걸로 보여서요. 네. 이게 뭘 어떤 질문이었죠? 슬랙에?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게 아마 제가 캡처한 사진을 올리면서 질문했던 거여가지고, 네. 아, 2월 18일에 올라온 건데, 음, 근데 이거 하다가 김수민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번 주셨었는데, 저도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저도 납득이 안 가는 어떤 막히는 논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 저도 해결을 안 하고 일단 넘어갔는데, 네네네. 음, 저는 일단은 그 베이시스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내면은 반대쪽에서도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이런 것들을 이게 그런 거를 좀 그게 뭐랄까 그게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할 때 그 문제는 그렇게 했고 이 문제는 김나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처음에 유현 선생님께서 네, 그렇게 예,
네, 맞아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시 배동 선생님 한번, 적은 그 똑같은 방식으로. 네, 그 부분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뭔가 그 논리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김쌤이랑 대화하면서 갑자기 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 말이 다 이게 명확한 그런 흐름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네, 아,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저는 저거를 보고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어차피 저 T에 태우는 것들이 그 스팸 베타와 스팸 베타 프라임의 원소들인데 스팸 베타와 스팸 베타 프라임이 둘 다 V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지용 선생님 말씀이나 이제 유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좌표계가 유일하다라는 사실도 좀 있어야 그게 또 잘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좀 뚫려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 보고요. 그리고 이거 네, 방금 저 증명 볼 때도 네, 저는, 되겠네, 맞겠네, 맞겠네 했는데, 유 네. 선생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 아무런 의심도 없었거든요. 저도 의심 없이 썼거든요. 아예 동성쌤이 잘 하셨겠지. 저도 아무 의심, 그러니까 맞나? 그 리니얼리티라는 걸 그냥 평소에 보통 이제 1차 방정식 같은, 1차 함수 같은 거 하면 보통 이렇게 잘 그냥 쓰잖아요. 미분 네네. 연산자도 그렇고 그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시그마 빠지지 이러면서 이러면서 썼는데 막상 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리니얼리티에 대한 순환 논증이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당황해서 그 이걸 요거를 이제 써야 된다는 거를 거기서 당황해서 여기서 한참 좀 버벅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을 속일 수는 없나 봅니다. 네, 일단 그렇고 저도 그러면 네. 몰랐습니다. 한참 들여다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아닌가? 밑에 하나 더 있구나. 이게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 그래서 리마크로, 어, 그 뭐죠? 벡터 스페이스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F라는 애를 이제 그 V들의 집합으로 정의를 할 건데, 필드 위에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 동치 관계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릴레이션을 이제 주는데 만약에 V와 W가 릴레이션이 있으면 이죠. 만약에 이제 그 phi라는 그 함수가 1대1이고 온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 이제 이런 관계를 줄 수가 있는데 얘가 동치 관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얘도 이제 엑설사이즈였는데 동치 관계라고 하면 리플렉시브랑 시메트리랑 트랜지티비티를 세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렉시브는 V랑 V가 관계가 있느냐인 건데 그러면 이제 V랑 V에 대해서 이제 어 V일 때 이제 1대1 온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를 하겠죠. 그럼 P가 그렇게 존재를 할 거니까 어 그러니까 왜 존재를 하냐면 디멘전 두 개의 이제 디멘전이 같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대응시키는 필을 정의를 하기만 하면 이제 그 관계가 정의가 될 거니까 이제 리플렉시브는 됐고요. 그리고 시메트리는 만약에 V랑 W가 관계가 있으면 W랑 V도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P를 V에서 W로 가는 함수가 1대1이고 온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그럼 얘가 이제 아이소모피즘인 거죠.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위에서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를 해서 얘도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니까 즉 이제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그 시메트리도 되는 거고요. 트랜지비티는 V에서 W로 가고 그리고 푸사이라는 함수를 줘서 W에서 U로 간다라고 해서 푸사이라는 함수를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줬고요. 그러면 V에서 U로 가냐를 확인을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합성함수를 상정을 하면 되는 거죠. 얘도 사실은 이제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끼리 V랑 U가 그 릴레이션이 된다. 그래서 그 리플렉시브, 시메트리, 트랜지티비티를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된다라고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없으시면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되니까 그럼 파티션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예시로 들어주신 게, 영상에서 예시로 들어주신 게, 필드의 n 제곱,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어, 필드를 이런 식으로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여러 번 한, n번 한, 이런 f의 n 제곱 형태의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고 해주셨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Rn,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A1부터 AN까지 그리고 B1부터 BN까지의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더하면 각각을 더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디네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K배를 하면 각각을 분배 법칙하듯이 K배를 해서 코디네이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쉽게 이제 할 수 있는데 V1부터 vn까지 벡터를 주면 얘는 a 뭐 시그마 얘는 이제 시그마 ai vi 그다음에 얘는 시그마 bi vi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더하면 시그마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k배 상수배 한 것도 똑같이 시그마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엡실론이라는 것을 또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해서 뭐 EJ라고 EJ라는 코디네이트를 0부터 뭐 J번째만 1이 되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n차원 뭐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 네, 데카르트 좌표계 그렇게 해서 n차원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예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f의 n 제곱의 디멘전이 이제 n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예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지션 아까 두 번째 프로포지션이 아까 요거였는데요. 아까 저희가 증명했던 그래서 요거였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했던 거였죠. 요거였는데 그거에 의해서 그리고 방금의 리마크에 의해서 n 디멘전 벡터 스페이스를 매트릭스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에 대한, 그러니까 행렬에 대한 어떤 언급까지 하고 이제 영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1차원, 2차원, 3차원, Rn차원 해서 n차원까지. 1차원은 1차원끼리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있고 2차원은 2차원끼리 그렇게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순서상 그 원소잖아요. 그 카테시안 프로덕트의
네. 집합의 원소로서 순서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벡터라고 부르게 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선형성이 잘 보장되니까 벡터 공간으로서 볼 수 있고, 벡터 공간의 원소이니까 벡터다. 근데 벡터를 저걸 먼저 배웠던 것 같으니까 참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가 나오면 그 머릿속으로는 이게 이제 수학, 수학적으로 어떤 뭐 논리를 전개를 해나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 저번에 했던 게 뭐였죠? 2월 26일. 여기서부터였죠. 여기서부터 해서 그 존스렛마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벡터 스페이스 뭐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의들이나 아니면 뭐 정리들을 차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했던 게 그 디멘전 뭐냐 아니지 그 뭐죠? 코디네이트에 대한 그 유니크니스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뭐죠? 뒤에 하나 더 있었는데 아이소모피즘이나 이런 것들도 정의를 했고 그런 식으로 어떤 논리 전개가 그렇게 되는데 이 논리 전개를 따라가면서 머릿속 한켠에는 그게 있어요. R3가 있어요. 또는 R2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R3, R2에서 이렇게 되면 그래 이런 함수가 있겠지 이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마지막에 이제 매트릭스가 나오잖아요. 음, 근데 제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아이소모피즘을 정의를 할 때 아이소모피즘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서 그 바이젝티브한 함수라고 정의를 하는데,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함수 다룰 때 이제 역상하고 상 가지고 이제 갔다가 돌아오면 뭐 작아지는지 커지는지, 음, 돌아갔다가 다시 가면 작아지는지 커지는지를 바이젝티브에 뭐 어떤 거는 뭐 1대1이고 어떤 거는 전사이면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만약에 매트릭스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면 이 매트릭스라는 애도 똑같이 해왔다가 돌아오는 게 바이젝티브가 아니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약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네 그거 추가적으로 또 해보면 재밌겠네요. 음,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네 집합론에 그러면은,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냥 저희 그냥 디멘전도 했고 하니까 같은 n 바이 n, n 곱하기 n짜리 정사각형열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다른지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배워왔던 행렬식이나 이런 것들이 왜 n 바이 n에서 정의되고, 이런 것도 이어져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솔직히 물리학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걸 뭐 이렇게까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선형대수에 있는 방법으로 이제 계산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간단히 하는데 그러한 뭐랄까 선형대수에서 이제 알려진 정리나 이런 걸 뭐 수학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제 물리학 혹은 뭐 사실 물리학이 아니더라도 각자 분야가 첨예해지다 보니까 요즘은 더더욱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보도 더 많고 자기가 할 일도 더 많고 근데 그런 거 알았을 때 또 쉽게 어떤 문제를 혹은 약간 빠르게 해결하는 걸 보면서 뭐 알 수 있을 때 또 많이 아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되게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 건 그 이후에 무언가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의 확률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네, 익숙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좀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말에 이제 그 베이시스를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페널지기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페널지기님이
베이시스 하면 끝이지 않냐. 서형대수를 봐라.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되게 못 봐서, 왜 그런 걸 못 봤지 했는데, 오늘 다시 생각해보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베이시스는 베이시스가 존재하는지를 존재한다라는 걸 보였고, 그리고 오늘 다룬 내용으로부터 봐라 베이시스 하면 다 끝나지 않냐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또 쉽게도 만들고, 아까 물리 얘기하셨는데, 쉽게도 만들고, 어렵게도 만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말 그대로 베이시스 알면 다 끝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네, 와닿긴 했습니다. 그러면, 베이시스마다 그 개수들이 유일하게 정해진 상태인데 저희가 흔히 아는 행렬들은 실제로 다 개수만 적잖아요. 네, 그 얘기는 베, 베이시스를 바꿔버리면 매트릭스가 바뀌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는 다 그 개수들만 적을 테니까. 그렇겠네요. 매트릭스도 바뀐다. 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는, 네, 저도 그, 그냥 이제 생각난 게 있는데, 요즘에 저도 채널지기님의 피드백을 받고 나서 이제 왜 이런 걸 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이번 시간에도 똑같이 던진다면은, 벡터 스페이스를 왜 배울까라는 게 조금 생기거든요. 그 벡터 스페이스의, 를 생각, 그, 벡터 스페이스도 어쨌든 좀 추상화된 개념이잖아요. 보면, 그때 최현식님이 그, 물리에서 말하는 그 벡터를 추상화했다고 그 모티브는 그렇게 본인도 정확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고 하긴 했는데, 그러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의 모티브라고 얘기하면 사실 조금 와닿긴 해서 할 말이 없네요, 갑자기. 그 물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벡터는 전부입니다. 물리학에. 사실 그런가요? 그 물리학에서 이제 사실 가장 관심 있는 건 시간과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는 늘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상을 어, 그 공간이 우선 필요하고 그 공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항상 그래서 그 저도 이제 뉴턴이 가져온 그 혁명, 뉴턴이 이제 물리학을 열었다라고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는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네. 사실 좌표계 벡터는 물리학 뭐 제가 수학은 잘 모르지만 정말 그 벡터라는 게 물리학 때문에 더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이제 그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있는데 다양한 학문들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음, 저도 뭔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이렇게 막 주워 듣는 얘기 중에 뭐 열방 정식이나 무슨 이런 물리 관련된 내용들이 수학 책에서도 이렇게 나올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쩌면 그런 데서 이제 모티베이션이 와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수학적 대상을 좀 추상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잘은 모르지만. 네. 그 진짜 재밌는 게 물리 쪽에서는 수학적인 이런 기법을 엄밀히 증명 안 하고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계산만 하면 돼서. 그래서 여기서 되게 이제 대학원 가서나 배우는 거를 저희는 막 그냥 학부 때도 그냥 씁니다. 증명 같은 거 안 하고. 약간 뭐 관점의 차이긴 한데 근데 이게 예전에는 물리학이나 수학을 둘 다 잘하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학문이 이제 범위가 덜 음, 넓어지기도 했고
지금처럼 막 달달 볶지도 않고 뭔가 연구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뭐 그래서 사실 하고 싶은 요는 뭔가 그 두 자를 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혹은 꼭 그게 물리학이 아니더라도 수학과 다른 분야의 그 언어, 두 개의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인사이트나 이런 걸 가져오지 않나. 그게 한쪽이 엄청 탁월해서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앞으로는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이건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는 보통 벡터 공간 왜 배우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하는 얘기는, 저는 예시는 PDF 파일 같은 거 저는 예시를 들거든요. 그런 거 보통 벡터 이미지라고 하는데, PDF는 이게 약간 확대해도 화질이 안 깨지거든요. 근데 이런 맞아요. 거 이런 거 좋지 않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벡터를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제 스케일링 하는 거랑 뭐 벡터 에디션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냐. 그냥 저는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아, 이래도 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이래도. PDF가 확대해도 안 깨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 근- 알았어요. 저는 벡터 하면 맨날 물리도 가르치니까 벡터 하면 맨날 이제 좌표에 그려놓고 이게 벡터, 애들이 벡터를 늦게 배우니까 그걸 가르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을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적인 개념 말고 약간 물리적인 개념으로 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고 방향이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도 해주는데 저는 항상 그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아, 그런데도 쓰이는구나라는 걸 이제 오늘 또 처음 알아서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지금은 이 뭐 매트릭스가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뭐 한번 보이면 되겠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전으로 돌아가면 처음 이제 행렬이란 걸 배울 때 거의 가우스 조던 수거법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연립방정식 풀던 걸 갖다가 그게 왜 갑자기 무슨 뭐 선형 사상이니 뭐 이해가 안 될 것 같. 그게 좀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대체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통계학이나 뭐 다른 응용 분야에서는 뭐 처음에 뭐 그 가우스 조던 수거법 이런 걸로 대충 친숙해지고 그 다음에 가서는 막 뭐 스왈 디컴포지션이니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길로 빠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처음 벡터 공간을 배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선형 함수로서 존재한다는 건데, 그런 관점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되게 당연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왜 어떤 선형 변환으로 봐야 되고 하는 것들도. 네. 네, 그냥 그러면 벡터 공간을 왜 납득시켜야 되냐. 근데 지금 잠깐 나이브하게 생각해 본 건, 저는 약간 두 가지를 납득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 스케일링 하는 게 잘 돼야 되는 욕망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벡터 두 개 갖고 또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계속 새로운 벡터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또 설득해야 되지 않나. 그냥 지금 잠깐 나이브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러 이제 좋은 코멘트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공유 중지를 하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레코드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